상담 실무 경진대회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이란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면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원가정 외 보호되는 보호대상 아동이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보호 방안으로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룹홈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된 아동이 입양이나 가정위탁과 같이 입양부모나 위탁부모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가정생활을 하도록 고려합니다. 하지만 입양이나 가정위탁에 적합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집단생활을 하는 양육시설보다는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하는 보호 방안입니다. 그룹홈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은 가정 환경과 유사하지만 입양이나 가정위탁과는 달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보육사와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택형 숙사에서 8인 이내의 아동이 시설장 1명과 보육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룹홈의 시작은 1987년 설립된 은총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 유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2004년에는 104개소로 증가되었고 법제화된 지 10년 만인 2014년에는 476개소가 되었습니다.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아동인, 즉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차선의 보호 방안으로 그룹홈이 제한되었던 것이며 2019년에는 520개의 그룹홈에서 2,87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그룹홈 아동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비교표를 보았을 때 그룹홈 아동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그룹홈 아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며 학업 중단, 범죄 문제 개입, 자립의 어려움 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적고 공격 행동 등의 외연화 문제나 미성숙,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였으며 다양한 발달적 측면이나 인지 능력의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또 다른 적응 행동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그룹홈과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토대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모두 친부모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망, 가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되어 헤어지게 되는 것 자체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며 배치 이후에는 새로운 주거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겪어내야 합니다. 친부모와 헤어지는 것 이외에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친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떠나게 되어서 친밀했던 관계를 한꺼번에 잃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수의 그룹홈 아동이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행동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룹홈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비해 열악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친가정에서 양육되는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의 격차를 넘어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그룹홈에는 심리치료 이외에도 다양하게 당면한 과제가 있고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욕구나 문제에도
심리,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 놀이나 문화활동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는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함으로써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가정외 보호에 있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의 진로 성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룹홈 아동에게 있어 자립은 가정으로의 복귀 다음으로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성숙은 자립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원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로 성숙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달에 따라 가져야 할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결정의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정 외 보호 아동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립훈련이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자립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 성숙은 발달 연령에 따른 아동의 진로 결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로 상담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할 진로 상담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전 생애를 거쳐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진로 또한 전 생애 동안 성숙하고 발달해 나갑니다. 이렇듯 진로 성숙은 진로 발달이나 직업 발달을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이 개념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로 성숙이란 발달의 연속 성장에 있으면서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 진로 선택이나 진로 계획에 대한 준비도, 직업 세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개인 진로 행동을 동일한 연령대의 행동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 행동을 보이면 진로 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자기 이해를 통해 성격, 흥미, 적성 등을 발견하고 직업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인식한 강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찾아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룹홈 아동 중 연령은 11에서 13세로 최소 15명, 최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생활과정에서 5회기를 각 회기당 60분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명은 내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입니다. 1회기에는 라포 형성을 위한 만나서 반가워를 진행합니다. 2회기에는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나를 찾아서, 그리고 3회기에는 진로 탐색을 위한 보물찾기, 4회기에는 목표 수립을 위한 나의 꿈을 펼치자,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를 위한 더 멋진 내가 될 거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및 활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회기 만나서 반가워의 목표는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아동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즐거운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다음 회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진행자를 중심으로 이름, 나이, 취미, 특기 등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으론 진행자가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하고 회기 전체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친밀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직업 관련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이때 주제는 직업으로 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론 활동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프로그램 참여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2회기 나를 찾아서의 목표는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스스로 탐색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빙고판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론 빙고 게임을 진행하며 친구의 강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빙고 게임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 봅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강점나무를 만들어 자신의 강점과 친구들의 강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다. 2회기의 준비물론 빙고판, 강점나무 활동지, 사인펜, 색연필이 있습니다. 3회기 보물찾기의 목표는 직업카드를 통해 직업세계를 탐색해보며 여러가지 직업들을 알아갈 수 있으며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해본다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직업의 이름 카드와 직업의 특징이 적혀있는 카드들을 섞어 놓아 카드 연결하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직업의 설명이 적혀있는 카드를 제시하고 아동들이 직업의 설명만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3개에서 5개, 싫어하는 직업 3개에서 5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싫어하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묘한성 문장인 질문에 대해 문장으로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정보들을 요약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활동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금 설명한 직업카드에 대한 활동지입니다. 이 활동지를 통해 좋고 싫어하는 직업과 이유, 흥미있어하는 직업, 새롭게 관심이 가는 직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회기 나의 꿈을 펼치자의 목표는 드림 로드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나의 생애 설계하기 활동으로 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드림 로드맵을 작성하며 각자 작성한 드림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의 진로를 생각하며 나의 진로 계획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설계한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4회기를 진행할 때의 준비물로는 드림 로드맵, 진로 계획표, 사인펜, 색연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드림 로드맵과 나의 진로 계획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드림 로드맵에 작성할 내용으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의 꿈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작성하게 됩니다. 드림 로드맵을 통해 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후 오른쪽에 있는 나의 진로 계획표에는 기간별 목표와 갖추어야 할 능력,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활동지를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시간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5회기 더 멋진 내가 될 거야의 목표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아동이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미래 직업상을 만들어 그림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려본 미래 직업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 미래 직업상 만들기를 위한 내 꿈 선언문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며 마무리합니다. 5회기의 준비물로는 미래 직업상, 내 꿈 선언문 활동지, 사인펜, 색연필, 만족도 조사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래 직업상 그리기는 아동들이 빈 공간에 떠오르는 미래 직업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 꿈 선언문 작성하기는 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즉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며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효과 및 평가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첫째,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찾아보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둘째, 강점을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평가의 경우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정평가는 아동들의 참여도와 전반적인 진행, 아동들의 분위기, 아동들의 성취도를 진행자와 기관 담당자가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평가는 아동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또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만족도 조사지에 질문 항목당 1에서 5점씩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준비한 박하은, 홍혜진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